주류가 한동훈 장관을 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이 40%나 나왔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큰 의미라고 생각해요. 왜 결론을 못 냈냐? 결론은 나 있습니다. 바로 와버리면 용산에서 내려꽂는 게 되니까 바람을 잡고 있는 중인 거죠. 네, 너 의견 다 수렴했고 우리 수직적 당정관계 이거 아니다. 이 과정이 필요한 거지. 지금 한동훈 장관 머릿속엔 어떤 생각이 들어있을까요? X 됐다라는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X 됐다? 하고 싶은데 비대위원장이 하고 싶은데 이 상황에서 내가 져버리면 어떡하지? 비대위원장은 때로는 대통령하고 각을 세워야 될 경우도 있고 어떤 결기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벌써부터 한동훈 장관의 핵심 관계자들이 설치고 있어가지고 한핵관인가요? 한핵관이라고 이른바 저는 그런 세력들이 벌써 당내에 좀 보여요. 그것도 살아남기 위해 오돌오돌 떨고 있다는 거죠. 오돌뼈예요, 오돌뼈 지금. 네. 오늘도 국민의힘 얘기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의원총회에 이어가지고 어제 연석회의도 했잖아요. 당 주류에서는 한동훈 장관으로 이미 추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 결론은 바로 안 나고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민주적인 절차를 지키는 과정은 대의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은 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도 어제 뭐 국회의원하고 당협위원장 간의 어떤 연석회의에서 어떤 분은 뭐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이 찬성이 90%다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뭐 원사이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또 다른 언론들을 보면 6대4라고 표현하는 언론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주류가 한동훈 장관을 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이 40%나 나왔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큰 의미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결국에는 주류 의견하고 반대되는 의견 혹은 좀 어떤 그런 목소리를 냈을 때 공천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까 봐 다들 몸을 사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반대 의견이 이 정도 나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함의가 좀 크다라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좀 시간을 더 갖고 이 한동훈 장관의 오시는 것에 대해서 좀 당내 구성원들이 컨센서스를 이뤄가는 그 과정을 지켜나가는 것은 전 더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방송 나오면은 평론을 안 하고 진실만 말하잖아요. 그렇죠. 왜 결론을 못 냈냐? 네. 결론은 나 있습니다. 결론은 나 있어요. 근데 지금 바로 와버리면 용산에서 내려꽂는 게 되니까 바람을 잡고 있는 중인 거죠. 너 의견 다 수렴했다. 이거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아, 절차. 네, 너 의견 다 수렴했고 우리 수직적 당정관계 이거 아니다. 너 의견 다 해서 이제 사람들이 총의를 모아보니 우리 한동훈이가 와야 된다더라. 이 과정이 필요한 거지. 결론이 안 나 있는 건 아니에요. 나 있고. 그러니까 장관께서 비대위원장을 오셨을 때 본질은 이거예요. 결국에는 비대위원장이라는 것은 지금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당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장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렇죠. 또 여사 명품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정치부 기자들의 어떤 곤란한 질문들이 있을 텐데 모른다고 하는 순간 당은 나락으로 간다. 비대위원장은 때로는 대통령하고 각을 세워야 될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이게 당심이 민심이 아니라 민심이 당심으로 돼야 되는 이 상황인데 이것을 과연 비대위원장으로서 오셨을 때 하실 그런 어떤 결기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결기가 있으면 저는 오셔서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결기가 없으면 오면은 한동훈 장관도 결국에는 망하는 거고 그 결기가 없다면 당도 수령에 빠지는 거고 그 결국에는 장관의 그 결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당원이나 지지자가 반대하면 본인은 비대위원장을 맡을 수 없다 이렇게 측근들에게 얘기한 것으로도 전해지는데요. 반대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당원들이나 뭐 그 지지자들의 그 여론조사만 보면 1등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반대를 하기보다 답정너라고 하죠. 그럼 비대위원장으로서의 뭔가 한동훈 장관한테 결과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우려의 목소리들이 좀 많은 거죠. 그래서 선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좀 활용하면 우리가 한동훈 장관도 나중에 대권 주자로서 더 영향력이 커질 수 있고 당도 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주말 사이에 이제 여러 하마평 중에 한동훈 장관으로 좀 가닥을 빠르게 잡아가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더라고요. 이런 여론들을 주도하고 있는 내부의 인물 세력이 있을까요? 아니야. 이게 하고 있겠죠.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이게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전직 그 대표가 페이스북에 급하게 호다닥 이렇게 그만할게요 이렇게 한 것도 이분이 이제 기자회견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빨리 그만둬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 이건 모두 다 이분의 용산에 떨어졌다. 네. 뭐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 안 됐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고 어쨌든 내각에 있는 분을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뭐 오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대통령의 의중을 묻지 않고 할 수 네. 있는 일은 아닌 것이고요. 아니, 뭐 또 여기 최고위원 하고 계신 김병민 최고위원이나 뭐 장해찬 최고위원이 의중이 반영됐을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이분이 그렇죠. 하는 거죠. 예. 결이 다르지만 이준석 전 대표 당시에 최고위원들이 그 직무대행 체제냐 사퇴로 네. 비대위로 가냐 막 이거 가지고 되게 경론이 있었는데 네. 한 2주 정도는 직무대행 체제로 갔어요. 권성. 근데 그때도 주말 사이요. 주말 사이에 갑자기 줄사태가 따다다다 이루어졌는데 그 주말 사이에도 결국에는 이제 네. 어떤 용산의 의중이 반영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회장도 되고 하니까 이제 슬슬 일어나가지고 생각 좀 해볼까? 뭐 이렇게 되는 건가? 그 말에 자꾸 결정하는 거 보면 지금 한동훈 장관 머릿속엔 어떤 생각이 들어있을까요? X 됐다라는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X 됐다? 아, 하고 싶은데 비대위원장이 하고 싶은데 이 상황에서 내가 져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한 120석 정도로 해도 이기는 것처럼 그림을 만들어야 할 테고 그게 꼭 한동훈 때문이냐 대통령 때문이지 라고 흐를 수 있는 일련의 재반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거예요. 왜냐면 한동훈 장관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될지 뻔히 알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뭔가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아, 동훈이가 내 얘기를 제일 안 들어 뭐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누가 흘리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 이 사람이 나랑 관계가 좋고 내가 신임을 하지만 얘가 내 듣기 싫은 얘기를 하더라도 나는 수용한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입니다. 아니 근데 한동훈 장관이 이제 만약에 비대위원장으로 오시면 어쨌든 당이 총선에서 이겨야 되고 네. 어쨌든 저희 당인의 입장에서는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좀 잘 하실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한동훈 장관의 핵심 관계자들이 설치고 있어가지고 한핵관인가요? 한핵관이라고 이른바 저는 그분들이 막 벌써부터 좀 뭔가 끈을 잡아가지고 본인들 공천 장사 하시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세력들이 벌써 당내에 좀 보여요. 이게 한동훈 장관이든 인유한 위원장이든 김한길 위원장이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중요한 건 열쇠 구멍이잖아요. 열쇠 구멍에 안 맞는 열쇠가 아무리 튼튼한들 내가 금고 열쇠, 뭐 책상 열쇠, 내 안방 열쇠 다 기능이 있죠. 좋은 기능이 있죠. 이게 뭐 튼튼할 수도 있고 디자인이 좋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넣었을 때 안 열리면은 그냥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핵심적인 열쇠 구멍은 대통령의 국정 기조란 말이에요. 이 지금까지 하마평에 올라갔던 그 열쇠들이 그 구멍에 맞는 열쇠냐는 거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고 그 중에서 굳이 고르라면 한동훈이 그래도 제일 스타성이 있으니까 골랐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렇군요. 각 이제 당의 입장에서 한동훈 비대위로 치러지는 총선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한동훈 나오면 땡큐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일부에서 하던데 정말 땡큐인가요? 저는 완전 걱정돼요. 왜냐면 땡큐이기 때문에 걱정되는 건데 어디가 국민의힘이 걱정인데 민주당 우리가 상황이 여기 뭐 망하든지 말든지 안 되지. 집권 여당이라서 망하면 안 돼. 집권 여당이라서 망하면 안 돼. 망하면 안 돼요. 네. 아니 뭐냐면 이런 건데 보통 총선 때는 강경파들은 후방 배치해요. 왜냐면은 지지자들 중에서도 그 온건한 연성 지지층이 있는 법이고 네. 강성 지지층이 있는 법인데 국민의힘 연성 지지층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호의적이냐 하면 제가 봤을 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배치됐을 때 되게 허탈해하는 연성 지지층이 되게 많고 두 번째는 중도층까지도 테두리를 채워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론조사들 보면은 한동훈 장관이 중도층의 경쟁력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냥 그 지지층에서 민주당 잘 때려잡으니까 한동훈 장관 좋아하는 건데 그거 우리 진영으로 말하면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만 유시민 비대위원장이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 진영에서 유시민 장관이 말로 뭐 누구 잘 제압하고 너무 땡큐죠 저희. 네, 너무 그러니까 땡큐잖아. 서로 그러니까 우리 진영에서는 이렇게 똑똑하고 국민의힘이랑 잘 싸우는 사람이 뭐 대표가 되거나 얼굴이 되면 중도층에서도 좋아할 거야. 내가 좋아하니까. 근데 그게 착각이란 거죠. 진영에서만 좋아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김웅 의원 얘기가 말이라는 게 무의식의 반영이잖아요. 네. 대통령의 아바타가 오면 되냐 이런 얘기를 김웅 의원이라든가 홍준표 시장이 하는데 대통령의 아바타가 오면 왜 안 돼요? 상관없어요. 대통령이 잘하고 있으면.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서로 내가 문재인의 복심이다 이랬어요. 네. 근데 뭐 그거 가지고 문제 제기한 사람 없었거든요. 그건 잘하고 못하고 따라서 일단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국정 지지율이 높으면 네. 부정평가율이 낮으면 대통령의 아바타가 와서 되겠냐라고 하면 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되게 부정적으로 이미 평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거기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 얼굴로 치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이 되게 어려울 것인데 그러면 민주당이 그거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이 우리도 이대로 가면 되겠구나. 안일해지는군요. 라는 게 저는 싫다는 거죠. 우리도 이대로 가면 되겠구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민주당 너희들도 대안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민심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혀 헤아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가 저당 사람들보다 제가 더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제 뭐 20대, 30대 분들하고 좀 정치권 밖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분명히 전 소구력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 비대위원장이 오시면 대통령과 그 대통령실하고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말씀하신 다 같은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결과적으로 비대위원장직을 하시면서 뭔가 쓴소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어제 라디오를 좀 들으면서 좀 충격적이었던 게 네. 어제 아침에 방송들 보니까 몇몇 일부 패널들이 대통령 당적 박탈, 뭐 대통령 저도 탈당 봤어요. 요구 이러한 얘기들이 벌써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시면 그러한 것이 뭐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여당 측 패널 인사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고 굉장히 좀 충격적인 말씀이다. 지금 그런 거 논할 시기가 아니고 한데 벌써 그런 분들 그런 말씀 하신다는 것 자체가 글쎄요 저는 우리가 정말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반성해야 될 지점 굉장히 높은 말씀이었던 것 보통 같아요. 대통령 당적 관련한 얘기가 나오는 건 임기 후반에 그쵸. 정말 지지율이 새로운 살아나고. 대선을 앞두고 네. 있을 때 그것도 살아남기 위해 오돌오돌 떨고 있다는 거죠. 오돌뼈예요, 오돌뼈. 지금. 네. 오돌뼈 상태. 네. 근데 저는 김영태 최고한테 이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수도권 뛰고 계시잖아요. 예. 출마자로서 총선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지역으로 지원 유세를 오면 네.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든든. 아니 후보 제가 뭐 총선 네. 때든 뭐 지난 총선도 경험했지만 네. 일단 후보 입장에선 네. 누구든 오시면 감사합니다. 누구든 지원석에 어쨌든 뭐 해주면. 마이크 잡고 누구든 뭐 중앙당에 있는 그렇겠네. 분들 오신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정광훈 목사는 어떻습니까? 새가 굉장하신 분인데 그분. 그분은 당직자가 아니시네. 네. 좀 거절하고 싶고요. 그분. 네. 네. 어쨌든 장관이 만약 비대위원장 돼서 오신다면 네. 굉장히 큰 또 음. 중도층의 2030, 뭐 40 이런 분들이 한번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니까요. 그건 되게 감사한 일인 거죠. 김용태 최고위원한테는 유리하죠. 저렇게 할 말 다 하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주류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이게 관계가 있고 네. 그래도 좋게 본다 이런 시그널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럼 네. 좀. 아니 뭐 그런 걸 넘어서 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네.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어떤 소구력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 중도층에 그건 대해서. 없을 거예요 아마. 일단 김영태 최고 한동훈 장관의 투샷도 보면은 또 재밌고 기대가 되네요. 저도 보고 싶습니다. 공천을 네. 앞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소구력이 있다니까요. 제가 진짜 약간 해방적인 발언이지만 김용태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네, 됐어요. 그래서 다 응원합니다. 한동훈 장관님께서 꼭 그 지역에 가서 같이 유세를 돌면 좋겠어요. 네,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가 지금 국회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연이어서 이뤄지고 있거든요.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좀 주목하고 있는 후보자 있나요? 아니 근데 어제도 박문규 그 산자부 장관 제가 언론에 좀 불만이 있어요. 네. 3개월 만에 뭐 그만뒀다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3개월을 못 채웠단 말이에요. 며칠이죠? 정확히 9월 20일에 임명된 분이고 어제면은 아. 3개월도 못 채웠고 지난번에 6명 갈릴 때 같이 넣었으면 2달 하고 한 1주 정도 한 2주 정도 더 하고 그만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빠졌다고 생각해요. 아이씨 3개월은 채워야지 그래도 이런 느낌으로 욕은 안 돼요. 이게 요거 안 했습니다. 맥락상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너무 짧기 때문에 그래도 한 3개월 정도 채워야지 하는 이유로 그랬다고밖에 안 보여요. 근데 우리 인턴이 할 때도 수습할 때도 3개월은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분이 지금 업무 파악도 안 된 상태로 그냥 갔다가 인사하고 직원들 인사하고 회식 한 3번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 3개월이면 회식도 다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지점은 사실 좀 원칙적인 측면에서 비판의 소지가 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차관급 인사들 중에서도 또 출마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있는 것 네. 같고 또 과거에 저희가 이제 뭐 지금 과거가 아니죠. 지금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되신 분들도 어쨌든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시다가 김홍일 짧은 네. 기간을 하시다가 오셨고 이런 것이 과연 보수의 어떤 가치에 맞느냐에 안 대한 맞죠. 그러니까. 그런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비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